네, 정미라의 별이란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우린 모두 별이 될 거야. 이 세상을 떠나면 바슬바슬 거리는 은하수 빛이 되어 하늘을 날 거야. 저기 아슬거리는 은빛 너를 찾으면 우리 서로를 꼭 끌어안고 더 환한 빛이 되어 여기 어둠을 지원해 볼까. 사람이 별이 된다고 하는 별을 노래한 오늘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 그 첫 시간, 첫 초대 손님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싱어송라이터, 청춘과 사람과 인생을 사랑하는 따스한 시선, 대한민국의 정겨운 시인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 최우수 포크 앨범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3관왕에 빛나는 싱어송라이터 정미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잠시 소개드렸지만 본인이 잠시 본인 자랑을 왕창 하시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 자랑할 게 별로 없긴 한데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요리 천재입니다. 예, 요리 천재 정미라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미라님을 모시기 전에 이제 그 대표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별이란 노래를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전태일 열사님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별이란 노래 언제 어떻게 해서 작사 작곡을 하시게 되었는지 곡의 탄생 비화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비하인드 느낌을 테일의 음악다방 여러분들께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은 2집 은하수에 수록된 저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이거는 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만든 곡은 아니고요. 그 2집을 준비하는 그 되게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뭉쳐져서 만든 곡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이제 음악과 다른 일을 겸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맨날 들르는 나지막한 뭐랄까 산이 있었어요. 서대문구 모처에.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별 하나가 일찍 나왔어요. 초저녁에 일찍 나오는 별 하나 있잖아요. 하늘에. 그 별을 이렇게 글쎄요. 그날따라 그 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득 상상을 하기에 저를 사랑했던,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를 소중히 여겼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뭐 외할머니나 돌아가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하늘에 별이 돼서 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아유 우리 미라 밤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하면서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서둘러 나오셔서 제 발 앞을 이렇게 비춰주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러려고 일찍 저렇게 나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만들게 된 곡입니다. 네, 별에 되게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네. 네, 정미라님 노래 듣노라면 자신이 사는 동네 이야기, 어머니, 언니,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 지하철 4호선 이야기, 서울역 풍경이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나 갖고 있던 이야기인데 정미라님에 의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정미라님이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은 몇 곡이고 현재 작곡해 놓으신 곡들은 몇 곡인지 그런 얘기도 궁금합니다. 지금 발표된 곡은 한 30곡, 31곡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각 정규 앨범마다 10곡 정도씩 들어가니까 한 31~32곡 되는 것 같고요. 써놓은 곡은 엄청 많죠. 절반 써놓은 곡도 많고 그냥 뭐 가사나 멜로디 한 곡만 스케치해 놓은 곡들도 많고요. 그리고 앨범에 실리지 못한 네 그런 곡들도 좀 많아요. 네. 그럼 혹시 주로 그런 곡들은 어느 때 쓰시는지? 정말 막 영감이 어느 날 와서 쓰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틈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썼다가 지웠다가 엎었다가를 무한 반복하는 편입니다. 네, 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주옥 같은 곡들을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되길 네. 염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단독 공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연에서 흥이 오르면 가끔 부르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네네네. 또 듣고 싶습니다. 아, 뭐 오늘도 그랬고 저는 정미라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정미라란 싱어송라이터는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빵을 나누어서 세상에 나누어주고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자유라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미라님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별과 같은 존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랄까, 정미라님의 평화가 그리고 어떤 자유라는 개념이 깨지게 되면 그게 마지막 저지선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와. 했는데요. 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미라님께서 가장 행복한 시간, 혹은 평화로운 시간, 혹은 자유로운 시간들, 일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러한 감각을 일깨워 주는지, 혹은 뭐 어떤 공간을 좋아하시는지, 뭔가 제가 좀 두서없는 질문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 한번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좀 조용한 물론 서울이긴 했지만 좀 조용한 동네 살다가 뭐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계기로 왔는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시간대가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은 정말 새벽 3시까지도 시끄럽거든요. 맞죠. 계속 소음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3시 반에서 4시 반, 그때 잠시 조용해요. 잠시. 오토바이도 배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서울역 기차가 이제 달리려고 준비하는 시간, 우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 시작되기 직전에 1시간 정도가 있는데, 이제 제가 뭐 밤을 새거나 늦게 자는 날, 그 1시간이 그렇게 달콤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노트북도 안 켜고 그냥 그때는 책을 읽거나 요거 내가 오롯이 누리고야 말 테다 이런 마음으로 그 1시간 그렇게 달고요.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나 자유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제가 뭔가 그날 할 일을 해놓고 그날치의 뭐 일이나 글쓰기나 창작 뭐 연습이나 해놓고선 이제 걸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 밖을 나갔을 때 내가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의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길 가거나 저쪽 길 가거나 이쪽 길 가거나, 그리고 1시간을 걸어도 되고 3시간을 걸어도 되고, 걷다가 지쳐서 내일 아침에 집에 와도 되는 그런 그렇죠. 자유가 저에게 있잖아요. 그게 문득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좋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딱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가서 산책하는. 네네, 네, 그렇게 너무 달콤, 좋죠. 네,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네. 정미라님 2집 앨범 타이틀이 은하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전태일 열사님이 열악한 60년대 후반의 평화시장,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바보회를 뜻있는 동료들과 함께 모임을 갖던 다방 이름이 은하수 다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타는 목마름의 사람들 마음은 시대를 초월해 뭔가 소통이 되고 또 다시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앨범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 작업할 때의 이야기 등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할 때 은하수, 그 3집 말고 2집 말씀하시는 거죠? 2집 때는 제가 정말 저도 누구 밑에 고용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음악이랑 다른 본업이랑 병행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지금부터 앨범 끝날 때까지 난 2배로 바쁠 거니까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래서 앨범을 오전에 녹음을 해놓고 또 오후에 일을 하러 가고, 또 끝나고 나서 또 밤에 또 녹음을 하고 막 이런 생활들이었는데, 1집에
1집이랑 2집을 또 내용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저의 태도 같은 걸 얘기하자면 1집은 제가 음악원으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네. 음악을 하기 이전의 이야기들 뭔가 그리운 것들 방 청소하는 기분으로 1집을 만들었다면 2집부터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고 주변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엮여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고민에서 나온 곡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랑 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앨범이 은하수고 그거에서 더 뭐 사유나 이런 게 더 나가서 만들어진 게 그거에 더해서 개인적인 얘기까지 합해진 게 3집 앨범이고요. 네, 그렇게 진화된 과정이 있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 살면서 멀티태스킹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그런 어떤 연구 혹은 어떤 감각 뭐 이런 모든 것들과 이 일을 함께 그 앨범 준비를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함께 병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근데 그거 나름 되게 재밌어요. 뭔가 네. 그 몇 번이나 우리가 살면서 뭔가에 미쳐서 혼이 나가도록 그쵸. 바빠보겠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희열이 좀 중독성이 있어요. 맞아. 그걸 이룬다는 힘.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옆에 앞에 볼 거 없이 이제 앨범 만드는 과정이야 둘러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겠지만 녹음 딱 들어가면 앞만 딱 보거든요. 시간 안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한 희열이 있었습니다. 앨범 은하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전태일 열사님께서는 생전에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동지들과 함께 설문지를 돌렸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는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하나요? 하루에 몇 시간만 작업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11번, 설문 11번에는 당신 교양을 위한 서적은? 이라는 질문과 함께 답을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었는데요. A. 본다. B. 안 본다. C. 볼 시간이 없다 였습니다. 네, 아마도 전태일 열사님 또한 볼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스스로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만 어떠세요? 정미라님은 가사를 보면 너무 좋은 구절이 많은데 정미라님의 인생과 음악에 특히 크게 와닿고 영향을 끼친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 여행, 사랑 등 음악적 영감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죠. 어차피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인생 책 이런 거 고르라는 질문을 받으면 되게 난감해서 언제나.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읽은 본 거를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 책 얘기하고 싶어요.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뎌내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읽은 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그 20대 후반, 중후반을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견딜 수 없는 청춘의 어떤 무게 이런 이제 점점 나 하나를 건사하며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 더 깊이 개입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게 부대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책도 엄청 많이 읽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도 많이 읽진 않았고 그냥 유명한 것만 읽었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냥 유난히 그 책 제목 때문에 그냥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길래 그랬나 싶어서 그냥 책을 골랐어요. 근데 쭉 읽지도 않았고 뜨문뜨문 읽었는데 그때 아무튼 좋았어요. 이상하게 좋았고 그 책의 내용이 막 이렇게 사람을 달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이다. 너 그냥 폭풍이 불면 폭풍을 맞아야지 어쩌겠어. 막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호된 어떤 책 같은 목소리 이런 게 필요했어 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제대로 오래 다닌 직장이 있었는데 치우고 그때 돈 모아가지고 아주 길게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갔죠. 근데 몬트리올인가 어디에서 그 책을 공중전화에 놔두고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하다가 그래서 한국 와서 그냥 똑같은 책 하나 또 봤어요. 네, 그때 그 책과 그 여행 이런 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 갔다 온 이후에는 한동안 되게 그냥 일상을 사는 거에 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정도 놀았으면 일단은 더 열심히 살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면은 그 삶을 견뎌내기라는 그 책과 또 네. 그 긴 여행을 통해서 네, 그 당시에 네. 어떠한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그래도 조금 찾으셨던 건가요? 해답이라는 건 글쎄요, 해답 뭐 그런 단어 떠올린 적도 없고요. 그냥 그냥 내일, 모레, 당분간 무엇을 해야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군소리 말고 최대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용기 이런 거는 좀 있어. 그러니까 배짱이죠. 용기라기보다 좀 단순하게 당장 요런 거를 해나가야 그 다음 멀리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요 정도. 그 다음에 많이 헤매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 요런 거 정도 얻어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젊은 청춘들에게 너무나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가요? 저도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금방 후딱 지나갔지만서도 네.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의 이 첫 번째 시간을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초대 손님 정미라님과 함께했고요. 끝으로 정미라님께 저희가 3가지 부탁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혹시 너무 많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첫째는 테일의 음악다방.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느낀 소감 한마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2번째 부탁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런 다음 마지막 부탁은 이 시간 테일의 음악다방 마지막 한 곡 정미라님의 노래로 함께 할 텐데요. 네.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3가지 부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고 저희가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 지금까지 DJ 이유현 저는 DJ 유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테일의 음악다방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제가 첫 손님인데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태일님의 어머님 이소선 여사님의 10주기를 맞아 어머님의 평화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소감은 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섭외에서부터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더 많은 음악가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전태일 열사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꼭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했던 근로기준법 한 줄을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네,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테일의 음악다방 제 노래 제가 끝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3집을 만드는 과정 그 기간이 코로나가 관통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도 무언가 움직이기는 해야지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 그래서 선택한 게 집 주변부터 이렇게 조금씩 멀리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역 광장, 시창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쭉 걸쳐서 산책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
저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그리고 현재도 이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일어날 일들, 뭐 이런. 그리고 광장이라는 건 현대사회에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을 거리니까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풍경들을 제가 기록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곡입니다. 광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